돈 벌기를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는 김원식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연체율 자체는 위험한 정도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각종 지원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연체율이 30개월 만에 최고치가 된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연체율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각종 대출 정책도 있었고 또 상환 유예나 또 만기 연장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이제 약발이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산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죠. 부동산 경기도 좀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존 지원 정책으로는 관리도 못한 그런 대출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연체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월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이 0.36으로서 전월 대비 봤을 때 0.05% 상승을 했고요. 또 그 전달이 1월인 0.06%의 이제 증가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증가폭이 있게 되면은 물론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위험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대출 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가계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또 2월 증가폭도 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깊은 내막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2월 신규 연체 발생액도 1조 9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월과 같은 규모이지만은 연체 채권 정리 규모도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부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졌느냐라는 건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부분을 보시면은 연체율이 0.64%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리고 2월 증가폭도 0.09로 다른 부분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생계비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대출이 지금 대거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운 계층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이제 연체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업 대상이나 주택담보가 잡힌 곳에 비해서 연체율이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 저소득의 그런 계층들의 연체율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기업 대상 대출에 있어서는 약간 낮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체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차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과 SK온이 손을 잡고 이 북미 합작법인이죠. JV를 설립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와 SK온이 합작을 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은 배터리 셀 합작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 30만 대 물량의 배터리 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해서 어디냐면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바토 카운티에 연간 35기가와트시 전기차 한 30만 대 분의 배터리 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50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한 6.5조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양사가 지분은 이제 모두 다 50대 50씩 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셀을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현재 밝히고 있고요. 또 이 합작 공장 인근에는 기아 조지아 공장 그리고 현대차의 엘라바마 공장 그리고 2025년에 완공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2027년까지 5년간 한 총 투자액이 6.5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이제 3.25조 원 정도를 양사가 50대 50으로 구체적으로 출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캐파 그러니까 최다 생산량을 생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관계자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산 계획을
차종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SKO는 이번 합작을 통해서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두 회사가 IRA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2026년까지 현지 생산 모든 차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현대캐피털과 아메리카를 통해 가지고 리스 차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5%였는데 지금 35%까지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IRA의 세부 지침상으로 봤을 때 리스 등의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북미 현지 조립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스 부분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라는 점, 이 점에 지금 현재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전기차 외에 또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이라든지 제네시스 판매가 대단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IRA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자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내 차종 믹스를 통해서 IRA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돌파하겠다. 이런 보관을 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보조금을 좀 끌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대차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조 5,927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는데요. 이 현대차 주가도 아침부터 힘을 키웠습니다. 이 현대차 1분기 실적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좀 안 좋은 상황 속에 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사이에 현대차가 바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서 상장사 전체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5,9천여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6%나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37조 7천억 원 정도 돼서 24.7%나 늘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인데 이걸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영업이율도 최고 수준인 9.5%까지 지금 현대차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기아와 합산을 한다고 하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일본의 도요타의 영업이익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전망이 좋아서 주식에도 지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을 지난해 대비 13% 늘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현대차가 이 제값받기 전략이 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전략이 통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전략을 이제 표현하기로는 비싼 차 알차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싼 차를 저렴하게 파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알차게 팔았다라는 건데요. 특히 여러 가지 상황도 도와줬습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기타 부품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업이익이 판매 대수 증가 그리고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 환율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절적으로 봄이고 또 외출을 많이 하고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판매고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한중 갈등 등의 어떤 지역적 갈등이 또 영향을 미칠 요소 언제나 잠재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여전히 또 이제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환경에 관련해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응해서 친환경적인 차를 전략적으로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렴한 차가 아니고 품질 좋은 비싼 차들을 또 알차게 팔겠다. 이렇게 전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춰준다고 하면 특히 반도체 불황이 상대적으로 현대차에게 좀 더 좋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현대차 주주들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일까요? 계속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당분간은 아마 현대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다만
안심은 언제나 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 미국 뉴욕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미국 뉴욕 증시 시가총액 2, 3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모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상회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배경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해서 528억 만 달러를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순이익이 183억 달러였습니다. 이것도 네. 전년 대비 8%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다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선방을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딩 컴퓨팅이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분이 1분기에 27%나 성장을 했고요. 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도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해서 220억 8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은 애저 클라우드 외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또 윈도우 서버 사업도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엔 MS는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강점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실적만큼이나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소식도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주목받을 대목은 MS의 오픈 AI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오픈 AI는 요즘에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챗 GPT를 만든 회사이죠. 네. 사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연일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챗 GPT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결국 MS가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지속한다는 의미고 실제로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빙 검색 엔진과 연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이제 챗GPT가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 이런 것을 이제 오픈 AI의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과 결합시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아직은 실적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웃룩과 엑셀과 같은 제품과 AI를 통합시키는 그런 기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실적을 좀 길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단기간에 성과가 낼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참조하셔서 계속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MS의 오픈 AI 투자에 대한 기술주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웃룩과 엑셀 같은 제품에 관련돼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기술주 같은 경우에 실적을 내세워야 되는데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연령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린이인데 당장 공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레딧과 같은 그런 원래 챗GPT에다가 원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무료로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제공 업체에 관련돼서도 지금 유료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대하게 오픈 AI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점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기술주에 임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상장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상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 그러니까 UC 부분에 있어서 대형 제품 부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고속 충방전과 긴 수명이 장점인데요. 1차 전지와 리튬이 온 배터리를 대체해서 보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울트라 커패시터, 그러니까 U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풍력 발전 터빈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또 공장 자동화, 무인 운반 로봇 등에 적용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년간 전 세계 500여 개 기업에 이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업체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활약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머티리얼즈가 들어간 기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 진행 상황도 좀 그렇죠. 알려주시죠. LS 머티리얼즈 등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회사들이 IPO 도전장을 지금 현재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주가가 크게 또 오른 상황이고 또 꾸준한 이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IPO 이후에 높은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달 말쯤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는 8월에서 9월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IPO를 통해서 지금 현재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는 2027년까지 20만 7천 톤 규모의 글로벌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현재 보유한 연간 전구체 생산량은 5만 톤 정도 됩니다. 헝가리의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 착공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돈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서 IPO에 나선다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IPO 나서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주의 상장에 대해서 배터리 소재주의 투자 심리가 불붙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의 몸값을 한 3조 원 사이즈로 보고 있고요. 네. 또 LS 머티리얼즈 몸값도 한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2차 전지 과열로 인한 고평가 우려도 있는 것이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부 조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세를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평가 우려에도 2차 전지 전망은 맑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이제 과열된 부분이 있고 이제 몰린다는 것은 이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약간의 어떤 조정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2차 전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옥석을 구분하는 형태의 투자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이런 때일수록 좀 꼼꼼한 정보가 이제 필요하고 옥석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로 2조 원을 투자 유치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소, 반도체, 친환경 등 3개 분야에서 6개 미국 기업으로부터 총 19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2조 5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이제 소식인데요. 네. 그래서 에어 프로덕츠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수소 저장 및 생산 시설 구축 투자 계획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이 이제 예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린 암모니아의 국내 도입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플러그 파워는 수소 연료 전지 수전의 설비 생산 시설 구축을 우리나라에 하게 돼서 수소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글로벌 전력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온세미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서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로 여겨지는 SiC 전력 반도체 생산 시설을 또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용 오링 분야 기술 기업이죠. 그린런트 위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퓨어사이클도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구축과 EMP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 물류망 창고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최첨단 신기술에 6개 미국 기업이 한국에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방미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원식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